이렇게 교수들 사이에선 이런 상황에 환자나 돌보는 건 천륜을 저버리는 거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생명이 걸린 환자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자기 가족이 아파도 똑같이 말하겠느냐는 환자들의 호소가 오늘 잇따랐는데 이희령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불안한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유, 이거 어떻게 하나. 오늘 12시에 이야기인데 좀 앞당겨서 오실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중간에 좀 빨리 오실 수 있냐고. 한 간암 외래 환자는 예정된 검사 중 일부만 받아야 했습니다. 목요일날 2시쯤에 그러니까 그냥 통보가 온 거죠. 지방에서 왔는데도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고. 또 다른 환자도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원래 2가지 과에서 진료가 있었는데 다른 한 과는 오늘 휴진이라고 그 전화가 직접 왔어요. 이뿐 아닙니다. 한 신장암 4기 환자는 진료와 항암 치료를 7월로 연기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히면서 중증 환자들 치료엔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말이 달랐던 겁니다. 이 환자는 신장암 4기 환자가 중증 환자가 아니면 누가 중증 환자냐고 항의했습니다. 문제가 되자 병원 측은 이 환자의 진료 일정을 새로 잡아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예정대로 진료를 받은 환자들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의협 총파업까지 예정돼 있는 상황. 환자들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를 6개짜리는 안 환자라 8년째 다니거든요. 생명을 담보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좀 돌아섰으면 좋겠어요. JTBC 이희령입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대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걸 놓고도 정치권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커지자 언론에 반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발언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법정에 출석하며 언론을 애완견이라고 비판한 이재명 대표의 수위 높은 발언을 놓고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평정심을 좀 상실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몰리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가짜뉴스 피해자라면서도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과는 민주주의를 위협해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친명계 양문석 의원은 이 대표 발언이 되레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고 기자 출신 노종면 의원도 언론이 애완견이 아님을 입증하길 바란다며 이 대표의 발언을 옹호했습니다. 언론이 다루지 않고 있는 점을 이재명 대표가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이런 행태는 언론이 애완견이라고 비판받을 만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친명계 의원들이 일제히 이 대표를 엄호하자 여당과 개혁신당은 이런 게 애완견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은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감정이 격해지면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듯합니다. 나 이렇게 충성 다해. 나 이렇게 진심이야. 실드 내가 다치는 거야. 개딸들 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나는 애완견 행태다.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 역시 이 대표의 발언이 언론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구희진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걸 인정하고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란 판결 결과는 이후 재판에서 따져봐야 하는 만큼 양측이 이 문제로 공방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먼저 조혜연 기자입니다. SK 측은 2심 재판부가 재산 분할의 핵심인 SK C&C 주식 가치 상승 과정을 잘못 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은 최태원 회장이 취득한 1994년 8원이던 주식이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이 사망한 1998년에 100원이 됐고 상장된 2009년 3만 5천 원대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현 회장이 12.5배, 최태원 회장이 355배 주식을 상승시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SK 측은 두 차례 액면 분할을 반영하면 1998년의 주식 가치는 1,000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현 회장이 125배, 최태원 회장이 35배 주식을 상승시켰다는 겁니다.
회장 승계 이전의 기업 가치가 훨씬 더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반대로 해석을 하는 오류를 2심 재판부도 판결문 수치를 수정했습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판결 자체를 바꿀 권한은 없다고 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SK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올랐다는 점엔 변함이 없다며 판결문을 공개해 국민들에게 판단받아보자고 했습니다. 2심은 주식을 포함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35%, 1조 3천여억 원을 노 관장에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주식 가치 상승 과정이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결과에 따라선 재산 분할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조선 3대 풍속화가 신윤복의 고사 인물도입니다. 일본에서 197년 만에 돌아왔던 작품인데 최근 오동나무 상자에 말아 보관해왔던 그림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도난 신고가 들어와 당국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무슨 일인지 조소희 기자입니다. 미인도와 월하정인 같은 여인 풍속화로 유명한 조선 후기 화가 신윤복. 조선 3대 풍속화가로 꼽히는 신윤복이 이례적으로 제갈량의 일화를 그린 그림 고사인물도. 이 그림은 1811년 조선이 마지막 조선통신사를 파견할 때 일본으로 가져갔고 2008년 약 200년 만에 사단법인 후한미래연구소가 구입해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후 몇몇 전시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림을 소장해온 연구소 측은 국가유산청에 그림 도난 신고를 했고 그림이 사라진 시점은 무려 4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오동나무 상자에 말아서 보관해오다 그림을 들여온 차길진 대표가 별세하자 유족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 차 대표의 휴대폰과 서화가 함께 사라진 걸 확인한 겁니다. 연구소 측은 내부자 소행으로 짐작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물증이 없어 곧 취하했습니다. 경찰분이 잘못하면 무고죄 먹는다고 이러시면서 취하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묻힐 뻔한 이야기는 최근 국가유산청이 출범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국가유산청 권유로 유족이 관할 종로구청을 거쳐 도난 신고서를 접수한 겁니다. 국가유산청과 경찰은 고미술 시장을 중심으로 그림 추적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차 대표는 그림을 찾는 대로 국가에 기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